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정명섭 작가입니다. 안녕하세요,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. 안녕하세요, 태성호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. F-15K,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에 하나죠. F-15K의 업그레이드 관련 뉴스가 전해졌는데요. 미국에서 8조 6천억 원 규모의 업그레이드 장비를 판매를 승인, 그러니까는 이거를 대한민국 공군에게 팔겠다 승인을 했는데, 이게 8조 6천억 원, 저희가 우리가 뭐 몇 조니 몇 천억 원이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8조 6천억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고, 이게 대당으로 나누면 한 1,400억에서 1,500억 정도. 그러니까 이게 전투기 가격이 비싸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비싸다는 거에 한번 쇼크를 좀 받았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살게요라고 내고를 했을 때가 3조 5천억 원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. 거의 2배도 아니고 2배 반이에요.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8조로 늘려서 업그레이드 할 건지, 아니면 3조 어치만 할 건지, 아니면 뭐 서로 가격 협상이 안 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럼 이거를 엎어버리고 다른 걸로 할지, 이런 점이 궁금하기도 해서 박 의원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.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온 거예요? 그러니까 이거 좀 극단적인 얘긴 한데, 집을 비교를 한다면 집을 샀는데 그 집 산 집 값하고 집을 이제 좀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리모델링 비용이 원래 샀던 집값보다 비싼 그러니까 거예요. 집을 1억에 샀는데 좀 지붕도 바꾸고 내부에 페인트 칠도 바꾸고 도배 강판 보일러 고치고 했는데 1억 5천. 그런 거죠. 많이 쓰는 게 요즘 컴퓨터거든요. 컴퓨터를 하나 장만했어. 근데 소프트웨어를 하나 기깔나는 걸 했는데 컴퓨터가 150인데 소프트웨어가 250이래. 그래픽카드 뭐 이런 거랑, 바꾸고 예. 랭카드 말도 안 바꾸고 되는 뭐 하다 뭐 이런 보니 거죠. 그런 거죠. 예. 그런 건데 밀떡에서 한번 다뤘죠. 이 F-15K의 네네. 개량에 대한 내용들, 주요 부품이 뭐가 개량될 거다, 앞으로 이렇게 개량되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렸고, 이번엔 좀 관점이 다르지만은 최종 승인이 됐는데 그 FMS 방식으로 승인을 한 이 금액이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예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사지 말자. 그러니까요. 하지 말자. 뭐 이런 얘기도 네. 하고 그러는데, 사실 업그레이드의 내용은 네.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내용을 알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FMS 방식이 저는 아직도 어색하거든요. 저번에도 물론 한번 설명해 네네, 주셨지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방식일까요? 미 국방부 산하의 기관이 어떤 다른 A국과 B국과 거래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가 무기 거래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그와 좀 다른 경우는 뭐냐면, 외국에서 무기 체계를 들어올 때 예를 들어 럭히드 마틴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이거에 반대된다기보다는 다른 거래겠죠.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겠죠. 또 우리가 뭐 카이가 필리핀과 FA50에 대해서 무기 거래를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미국과 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거래인 거죠. 이것은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을 하게 되면 뭐 AS라든지 뭐 품질 보증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. 품질 보증이야 뭐 물론인 거고, 가격이 특히나 이제 그 가격이 픽스가 된 거예요. 가격 협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팔아줄게 하고 계약서 사인했는데 근데 사실은 있잖아, 이게 조금 원재료가 올라서 조금 더 쳐줘야 되는데,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미 정부가 럭히드 마틴이나 혹은 보잉이나 레이시온이나 이런 데에서 장비나 부품이나 아니면 완성체 무기 체계를 사서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주는 그게 되는 거니까, 이거에 대한 어떤 가격 협상이나 이런 건 아예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럼 이번에 말씀하신 F-15K가 업그레이드가 될 시점이 된 건가요? 보통 항공기는 40년 정도를 씁니다. 이건 연도로 보면은 흔히 얘기해서 그러는데, 결국 그런 것보다는 이 항공기는 몇 소티까지 메인테이넌스가 됩니다. 혹은 이 항공기로서는 이 정도 쓰면은 수명이 다 된 겁니다. 라는 어떤 그것이 있습니다. 대개 업그레이드의 시점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,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러한 기간 동안의 중간 단계 정도에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예요. 그동안의 추세가 기술이 좀 더 발전됐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장비들을 교체하는 거죠. 항공기를 예를 들면, 전투기를 예를 들면 업그레이드 할 때는 늘 몇 가지 안 돼요. 뭐 엔진을 교체한다든가, 그렇지 않으면 레이더를 교체한다든가, 또 항전 장비에서 중요한 전자전 장비들을 교체한다든가, 아니면 머리에 해당되죠. 임무 컴퓨터를 교체한다든가.
근데 이번 F-15K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을 다 바꾸게 됩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다 바꾸면은 지금 미 공군의 F-15EX 최신형이죠. 그거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. 개량형 사업은 제가 좋아하는 축구로 치면 선수가 25년까지 계약돼 있는데 24년쯤에 슬슬 재계약해서 25년이 아니라 24년부터 한 27년까지 연장을 시키는 거고, 그다음에 이게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처음에 얘기했을 때 집이 1억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1억 5천이야. 이러면 사람들이 빡치지만 좀 있으면 태풍이 몰려와. 태풍이 몰려오니까 그러려면 기둥도 바꾸고 지붕도 보강하고 창문이랑 유리 다 바꾸면 돈이 더 들지만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집은 안전해.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? 아니요. 다른 건가요? 개념은 달라요. 다른데 네. 아까 그 축구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빗대서 네, 말씀드리면 25년 계약한 선수지만은 한 10몇 년 됐을 때 이 선수를 교체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인 거예요.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 봐야겠죠. 네, 네. 구단 입장에서 A 선수가 뭐 잘하지만 25년 다 했는데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이 선수를 대체할 선수들이 생겼어. 그러면 그 선수를 교체하는 것이 좀 더 업그레이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그러네요. 보고요. 네, 네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8조 6천억이 이렇게 비싸냐 하는데 그렇죠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우선 첫 번째가 그동안 전 세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. 그래서 비용들이 다 올랐어요.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에요. 뭐 대한민국도 예를 들어서 보람에도 사실 그것 때문에 올랐어요. 다 올랐기 때문에. 그래서 뭐 1,000억까지는 안 가겠지만 보람에도 나중에 수출할 때는 제 생각에는 한 900억대는 가지 않을까 싶고요. 이게 다 올랐다.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말 장비가 최신형이에요. 일단 A사 레이더도 그렇게 대형의 A사 레이더를 장착을 하면은 성능도 그렇고 이 비용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이 진짜 비용이 올라가서 그렇다는 거예요. 거기에다가 중요한 사실, 이건 뭐 아무 데서도 얘기 안 해주는 것 같아요. 우리가 흔히 부품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현재 F-15K가 59대입니다. 제가 반문을 태 기자님한테 드려보는데 59대의 F-15K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A사 레이더를 몇 대를 사겠어요? 59대는 기본으로 사야 편하게 되고. 그냥 생각하세요. 59대를 전부 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되는 거는 그 대전제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. 59대는 당연히 사야죠. 왜냐하면 한 대당 하나씩은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려 A사 레이더 하나만 보더라도 APG-82 최신형 A사 레이더를 사는데 이게 96대를 삽니다 이번에. 1+1이네요 거의. 예비 부품까지 생각한다면 통상 30% 정도를 더 얹이긴 해요. 그러니까 59대라고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 80대 안쪽으로 살 수 있는데 이걸 무려 96대나 산단 말이에요. 다 그래요. 임무 컴퓨터도 그러고 지금 사야 될 항전 장비들 다 그래요. 이게 왜 이러냐 했을 때 지금 이게 제 생각인데 워낙 그동안에 F-15K가 중요하기도 하고 가동률을 유지해야 되는데 기존에 보니까 이놈의 가동률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. 대한민국 공군이. 왜? 한번 고장 나면 이 부품이 뭐 오는 데 있어서 한 달 기다려도 안 되고 몇 달을 기다려서 돼야 되는데, 그러면 그냥 G포스로 있는 거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 무기 체계에 이제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. 위에 떠서 작전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좀 해지하자, 이 어려움이나 문제를 풀자 해서 많이 사는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거죠. 그래서 8조 6천원이라는 것이 비싸고, 또 하나 F-15K가 보잉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E7도 그랬고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. 그리고 아파치, 롱보 아파치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비용을. 그렇죠. 그러니까 또 이제 보잉이 했네. 이 XX들, 이 쉐이들, 좀 은어 전문 용어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은 그 부품들은 보잉하고는 관계 없어요. 레이시온이나 레이더 같은 경우 그렇고. 그 다음에 전자전 장비 ALQ250이라는 최신형 전자전 장비입니다. 그 시스템은 BAE 시스템즈에서 도입하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 욕을 하려면 그 업체입니다. 다 하면 되겠네. 보잉도 욕하고 레이시온도 욕하고.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아까 질문을 던지셨잖아요. A사 레이더에. 저는 문과 여기 다 문과입니다. 그 막 액수만 생각한 거예요. 네, 그렇죠. 이렇게 올라가면 다는 못 사지 않아? 그럼 몇 대나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저도 같은 죄송한데. 생각인 게 그냥 다 살 필요 없잖아. 아파치도 레이더가 전부 다 가디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10대 하고 편대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. 근데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
아 맞다. 그럼 가동률 이런 걸 하니까 살 때 기왕이면 산호차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. 사실은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요새 왜 미국제 장비가 이렇게 비싸져라는 질문은 벌써 대답을 네네. 먼저 해주셨고요. 또 하나 질문이 미 공군이 6세대 전투기 사업을 중단을 하고 지금 보면은 4.5세대 혹은 비슷한 급의 전투기를 오히려 지금 이 K 이 업그레이드 사업처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? 사실은 뉴스가 그런 쪽의 뉴스가 톡톡 튀어나와서 그렇지 네네. 이것은 양대 산맥으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었고 미국은 미 공군을 전 세계 작전 영역 섹터로 두고 자기들이 계속 넘버원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. 그 과정 중인데 우리는 이제 보도나 또는 외국인 군사 전문 잡지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이슈가 되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업그레이드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 기자님의 질문에 대한 가장 현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의 시너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6세대도 잠정 중단을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. 뭐 예산도 조금 비용,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건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무인기의 세팅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. 이걸 어떤 조합으로 가져갈지 6세대기 한 대당 뭐 2대로 가져갈지 3대로 가져갈지 4대로 가져갈지가 아직 완벽하지가 않은 거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건 조금 더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유무인 복합을 넘어간 무인 전투기의 성능이 우리가 지금 제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예요. F-16과 또는 F-15와 F-22까지 같이 가서 교전을 했어요. 모의 교전을. 무인기에 AI 능력이 달린 무인기와 공대공 전투를 벌였어요. 그 결과를 아무도 안 알려줘요. 완전 보안인 거예요. 예. 약간 그 결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약간 바둑 인공지능 같은 느낌이 들죠. 왜? 그 결과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. 6세대의 잠정 중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. 근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고 가는 거는 기존에 있는 4.5세대 기체들의 업그레이드는 계속 해왔어요. F-16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왔어요. 진화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였고 이 시점에서 좀 가장 궁금했던 거 결국은 이게 돈 문제잖아요.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예산했던 건 3조 5천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쪽은 2배 반, 그러니까 8조 6천억 정도를 불렀어요. 그럼 이제 우리는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문과들의 단순한 생각대로 그럼 가격에 맞춰서 사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다른 대안을 해야 될지 사실 이게 가장 좀 궁금한 지점이었어요. 박 의원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. 말하면 대안이 뭐냐라는 얘기시잖아요. 두 가지 정도. 이게 예를 들어서 3조 5천억인데 한 4조 불렀어. 에이 그냥 보잉이 했네 자식들이. 뭐 이러고 넘어가겠는데 이거는 진짜 5, 6조도 아니고 8조면 제가 보기엔 선을 좀 세게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미 공군도 이제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. 네. 하는 건데 대안은 뭐냐? 아까 말씀드린 거에 답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부품을 너무 많이 들여와요. 아무리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게 어려워서라긴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예요. 그래서 아까 뭐 96대 들어올 걸 80대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전자전 장비에 좀 퀘션 마크를 두고 있습니다. 사실은 미군도 마찬가지로 전자전 장비만큼은 약간의 다운그레이드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되거든요. 약간의 다운그레이드를 한 또는 이러이러한 10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2-3개는 갖다 제한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동맹국에 수출을 합니다. 그건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. 옵션이니까. 네. 그리고 전자전 장비가 그만큼 중요한 게 나의 전자전만큼은 고유하게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. 그러면 그럴 바에는 전자전 장비 부분은 안 사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학교에서 주는 도시락. 급식 같은 거에 네네. 이렇게 반찬이 담겨 있는 밥을 받잖아요. 식판을 받잖아요. 근데 거기에 골라 먹을 게 많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필요 없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또는 안 먹으면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아예 안 받거나. 네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금액을 맞추는 방법이 1번의 대안이고요. 1번. 네. 두 번째 대안은 과격하긴 하지만 전 네.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일단 F-15K는 지금 현 상태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4.5세대까지는 아니지만 기계식 레이더이고 여러 가지 기능이 조금은 좀 제한적이지만은 그래도 동북아에서 최상위급의 전투기이자 폭격기란 말이에요.
이것을 그냥 요번에 업그레이드 하지 말자. 계속 그냥 가져가자. 말하자면 폭탄 셔틀로 쓰자 이 얘기야. 이게 좀 과격한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전 세계의 국방비 비율을 GDP 대비 3%가 상한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3%를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부담이 국방비를 되는 거죠. 쓰는 네. 나라고 그렇지 않고 3% 이하면은 적당히 쓰는 나라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위협이 주변국도 그렇고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3%를 넘는 적이 없었어요. 2% 윗단계도 최근에 좀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. 그렇게 국방비가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. 그렇게 따지면은 이런 대안도 필요하다. 그러면은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예산이 3조 6천억 원이잖아요. 그럼 3조 6천억 원 어치만 하면 안 돼요?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부품을 줄이고 일정 부품들은 사지 말자는 거죠. 제가 말씀드린 건 대량 개수인데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모든 그 공군 지휘관들이 다 그건 반대할 겁니다. 왜냐 F-15K가 59대 그러니까 60대를 유지하고 3개 대대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가동률에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. 3개 대대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3개 대대의 성능은 모두 다 같아야 돼요.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 측면에서 그렇습니다. 두 방면에서의 위협 이상이 분명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세계 대대는 동북아에서 그래도 최강급인 하이클래스 전투기를 유지해야 돼요. 그런데 어떤 비행 대대는 뭐 성능을 다 업그레이드하고 어떤 대대는 그냥 놔두고 하면은 그것은 발이 안 되는 거예요. KF-16도 왜 이거를 전량 다 업그레이드를 하느냐? 이게 뭐 돈이 많아서 혹은 우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. 이렇게 꼭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인터넷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. 이 기사가 났을 때 댓글들의 대부분이 야 KF-21에다 주력하자. 그렇죠. 이런 이야기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생각인 거죠. KF-21을 좀 엄밀히 봐야 됩니다. 이게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가 이런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얻는 이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그렇지만 냉정하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. 특히 공대지 능력이 만약에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온다. 지금 계획상으로만 해도 2032년인데 앞당긴다 하더라도 2030년이란 말이에요. 그쵸. 그럼 그동안 우리는 손가락 빨아야 돼요. F-15K가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 물론 이제 앞서 대한 때 지금 현재 상태여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KF-21이 공대지 입장에서만 봤을 때 F-15K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. 일단 뭐 기체 체급에서 차이가 날 테니까. 체급도 차이 나고 폭장량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F-15K가 우월하다. KF-21이 우월하다.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작전을 할 때는 흔히들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고 하지 않습니까? 각각의 역할들이 그렇죠. 있습니다. 그래서 다 중요한 기체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? 이 기체가 이 기체를 대신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그리고 반대의 기체가 KF-21을 대체할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뽕의 생각이다. 예. 그러면은 지금 주변 나라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F-15J잖아요. 이들은 업그레이드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? 네, 개량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. 근데 그 개량은 지금 시점 수준의 개량이 아닙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그 세 번째 개량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200대가 채 안 됩니다만 상당한 규모의 F-15 계열 기체를 운영하고 있죠. 근데 그 기체 중에서 절반 이하 정도만 개량을 할 생각입니다. 왜? 나머지는 F-35로 대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. 그래서 F-35로 대체하면서 그 나머지를 개량을 해야 되는데 역시 일본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요. 어떻게 보면 국방비에 대한 부담은 우리보다 더할 수도 있다. 왜? 해군에 들어가야 될 비용도 그렇죠. 어마어마한데 그들은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녹록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. 역시 국방은 돈이 중요하다. 돈도 많아야 되고 돈을 어디다 얼마나 써야 될지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관련 뉴스는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이 나거나 결론과 관련된 어떤 뉴스가 전해지면 저희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